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나토가 이 전쟁에 개입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그 헤르손의 지대공 미사일 그 파괴하는 곳에 미군 F-16 전투기가 직접 참전한 그런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국방TV 단독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엄청난 사건이로 번질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러시아는 아주 큰 공격 포인트로 삼고 서방에 대한 공격을 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 병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어요. 정말 기가 찬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포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동맹인데 과거 쿼드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치포 반도체 강국 4개국이 뭉쳐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자라는 건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가장 확실하게 옥죄할 수 있는 전략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중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치포 예비회의 참여를 선언하고 차이나 디커플링 신호를 보내자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터너조이 제독의 명언이 또 한 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미국 측에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문제가 8월 9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주요 매체들이 8월 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다음 달 열리는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2달 가까이 이를 뭉개고 있었지만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치포 참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6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어 좌파 진영에서는 중국과 반도체 디커플링을 할 경우에 우리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미국 주도 차이나 디커플링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자체 설계와 생산도 있지만 위탁 생산 물량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위탁 의료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치포 참여를 거부하기 어렵고 우리가 파운드리로 생산하는 반도체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친중 좌파 진영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치포 참여 의사를 밝히자 중국은 그야말로 호떡집의 불난꼴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치포 참여를 제고해달라며 아주 낮은 자세로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국내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에 발령받은 것이 벌써 4번째고 그래서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한다 라며 구동존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이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30년도 더 빛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경 일변도였던 사드 관련 발언의 톤을 크게 낮추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한국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치포를 해야 한다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치5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마치 중공 조선 총독과 같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경우 반도체 조달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부디 치포 레짐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들의 차이나 디커플링 가속을 위해 정부가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치포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자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 반도체 60%를 사가니까 그러면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망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대란인데 중국 아니라도
살 때는 천지로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동차 살려고 계약을 하면 자동차 1년 넘게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전 세계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21세기의 반도체는 20세기의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예요. 70년대, 80년대의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석유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팔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전환하면 되고, 또 가격이 올라도 뭐 전 세계가 같이 그 가격을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지금 보시다시피 치포입니다. 전 세계 4개 나라, 이 중에서 미국은 설계에 가장 강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개발과 위탁 생산, 파운드리죠. 대만은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은 소재. 이 4나라가 딱 뭉쳐버리면 전 세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내려앉혀버릴 수가 있어요. 왜? 반도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은 없어요.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강점을 가진 우리가 중국에게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중국에게 엎드리고 우리의 강점을, 대중국 강점을 없애기 위해서 전 정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놓고 삼성을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서 삼성을 국유화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했었죠. 저는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권이 바뀌었고 삼성의 국유화는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강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치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습니다만은 그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인력 관리만 잘하면. 문제는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사실 급료가 너무 적어요. 그들의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대중국 대비 우리의 강점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치포, 이거는 그야말로 이 안보 동맹시였던 쿼드, 그 쿼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가톤급의 위력으로 중국을 휘몰아쳐 때려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이 치포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는 전날에 3대고 전날에 3대고 하지만 이 반도체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데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게끔 계속 우리는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즉 인력 관리, 그리고 기술 유출 관리, 이런 것들만 잘 해나간다면 정말 중국은 우리에게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싱하이밍 보십시오. 전 정권 때는 완전히 그냥 조선 총독처럼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들 몇 명씩 거느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거기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굿신굿신하면서 종로, 명동 따라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드 그때 우리 중국의 불안함, 중국인의 불안함도 좀 이해해달라. 사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하고는 롯데,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 망하게 해버렸죠? 이런 자들을 우리가 굳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들 아니라도 팔 때는 천지로 늘렸습니다. 대만은 TSMC 회사 하나 가지고 중국을 지금 쥐락펴락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게 대항하겠다,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음에도 TSMC는 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만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추월하는 목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서방 세계와 협력을 해야지 이런 불량한 자들, 이 돌아서면 뒤통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좌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하고는 결코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의 젊은 병사가, 젊은이가 그 좌파, 공산주의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주변 병사들에게 전파를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인데 거기에 적발이 되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역 장병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부대에 반입해 주변 동료들에게 불온 사상을 전파하려 했다가 체포되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군의 정신무장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군검찰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모 병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최근 군사법원에 기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월 8일 밝혔습니다. 안보지원사와 군 검찰은 지난해 7월 입대한 A병사가 입대 전부터 칼 마르크스와 체게바라를 존경한다며 관련 서적을 반입해 탐독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비난하고 공산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여러 건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A병사는 입대 후 군사경찰로 복무하면서도 군사경찰대 내에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반입해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는 북한 노동당 학습 자료인 주체사상 총서를 휴대폰에 저장해 수시로 탐독하고 북한 군가 147곡, 다수의 북한 선전 영상을 다운받아 생활관 내 동료들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A병사를 체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국은 A병사가 북한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입대 전부터 활동해온 국내 종북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세뇌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A병사의 공소장에 드러난 종북 좌파 운동권 세력 특유의 삐뚤어진 성의식이었는데요. 군 검찰은 체포한 A병사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진과 영상물 2,715개를 확인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사상에 편향된 교직원 단체들에 의한 청소년기 주입식 사상교육과 일부 대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상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다른 프론 세력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협하는 교육계 종북 세력에 대한 척결 노력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함대 사령부 군사경찰 헌병이죠. 그 헌병이 이 공산주의에 심취되어서 그걸 전파하고 있었다. 체게바라 그리고 칼막스를 존경한다. 체게바라 아시죠? 그런데 체게바라를 모르면서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티셔츠에다가 이 체게바라 얼굴을 붙이고 인쇄해서 티셔츠 입고 다니는 연예인도 봤습니다. TV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체게바라.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태생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스타트해서 과테말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카스트로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같이 쿠바로 가서 쿠바 혁명을 해서 그 잘 살던 쿠바, 그 아름다웠던 쿠바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이 중미 최악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볼리비아 거기서 또 혁명을 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금 남미 최빈국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볼리비아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체게바라의 손을 거친 나라는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런 체게바라를 존경한다. 그리고 이게 멋있다. 이러고 옷을 입고 다닌다. 여러분들 주변에 체게바라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는 주변인이 있으면 야, 너 체게바라 어떤 놈인지 아냐? 라고 해서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체게바라, 손만 대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체게바라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임맞이 환영단이다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바로 그 체게바라나 칼막스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에게 저는 뭐 선생님이라고 붙이기도 싫고 그 선생에게 세뇌되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그냥 바로 불량 동아리에 심취해가지고 선배들에게 세뇌되고 근데 세뇌되는 이유도 있어요. 야, 우리 선배들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 누구 지금 누구 전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그리고 무슨 구청장 무슨 시장 무슨 도지사 전부 우리 선배야. 너도 잘하면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생 3학년이 오직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도 아니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야 멋있어 보이는가 보죠. 이런 식으로 방송 인터뷰를 할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인데
현역 병사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는 이 상황, 정말 그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가 아주 강력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좌파의 특징은 성의식이 문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자, 또 대통령 되겠다고 한 자들, 그리고 광역단체 장을 한 자들. 어떻게 이 좌파들은 그렇게 성의식이 문란한지, 불륜에다가 성추행에다가 다 그렇죠. 그건 공유하자 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사상에서 출발은 공유만 하지, 왜 이렇게 아동, 청소년 그런 성 착취물을 가지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비뚤어진 성의식, 이건 완전히 이 좌파들의 종특이다, 종족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좌파들 경계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제 전투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레이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데 파장이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에는 하이마스 말고도 다른 무기체계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 무기체계는 미국제 전투기에서만 발사 가능한 AGM-88 대레이더 미사일이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헤르손 전선에서 발견된 미사일 파편을 조사한 결과 해당 미사일에서 미군에 납품된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시리얼 넘버가 확인됐다면서 미국 또는 나토가 이번 전쟁에 군용기를 보내 직접 교전 행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함은 하이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슬, 즉 고속 대방사 미사일이라는 의미의 약자로 미군의 현용 주력 대레이더 미사일인데요.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로 사거리는 90km, 속도는 마하 2.9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제 전투기 또는 미국이 소스 코드를 제공해 인티그레이션을 허용한 유럽제 일부 전투기에만 탑재 가능한데요. 사거리가 90km에 불과한 이 미사일이 헤르손 전역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일대에 미국 또는 나토 전투기가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헤르손은 가장 가까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직선거리로 270km 떨어져 있어 헤르손 일대에서 함 미사일 파편이 발견되려면 이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헤르손 인근까지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될 적 레이더의 전파 특성이 입력된 사격 통제 장치와 레이더 리시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나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함을 지대지로 개조했을 가능성, 이번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나토가 직접 적대 행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 대레이더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의 유도하고 발사를 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하죠. 그 레이더를 깨버리는 전문 미사일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개발한 건데, 이 미국이 자기네들을 판매한 F-16 전투기, 그리고 F-18 전투기, 또 F-15 전투기,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F-35도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F-35는 대레이더 미사일 ARGM이라고 하는 거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로파이터라든지 라파엘이라든지 미국이 그런 동맹국들의 전투기들 중에서 그래 니들도 이거 해라 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전투기는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미그 29, 수호 27 이런 데는 탑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의 잔해가 이렇게 헤르손에서 발견됐어요. 이 코드는 미군에 납품한 코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러시아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거 지금 미사일 그 방공기지 근처에서 지금 이 파편이 발견됐는데 미군이 지금 함 쏜 거 아니냐? 함을 미군에 납품한 소스 코드다 이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력은 루마니아에 이 독일에 배치되어 있던
이 F-16이 루마니아에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그 F-16은 애초에 그 임무가 시드, 즉 이 방공망 제압 임무를 가지고 있는 F-16이었어요. 즉 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F-16들입니다. 그게 지금 루마니아에 와서 작전 중인데 270km예요. 근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90km. 그러니까 루마니아에 있던 F-16이 저공 침투해서 이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격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미사일이고 이렇게 시리얼 넘버들이 적혀 있는 이곳에 지금 이 시리얼 넘버가 나온 거예요. 미군에 납품한 거. 그래서 미국이 또 나토는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물자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 직접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대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이거 조작된 거다. 번호 너무 깨끗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미국이 한 미사일 주고, 하이마스 발사대에서 지대지로 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가능성은 미국이 직접 때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뭔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국제전으로 번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상황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그럼 신인균 너는 왜 이거 지금 해서 막 다 알리냐? 제가 안 알려도 지금 이 인터넷 우리나라 말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